대한민국 넘버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아, 여전히 썰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선 잠깐 소개하기 전에요. 저희 쫄지 말고 투자를 후원해 주시는 네. 저희 마블80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블80 예. 정남일 국장님, 이혁희 팀장님, 이혁희 팀장님, 네. 베이루 베이루 사원님,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 성장사자리 펀드에서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종군 국장님, 서종군 본부장님, 황인정 팀장님, 최배우 과장님 자리에 지금 안 계시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오늘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머니투데이 미래청정과학부도 계시네요. 그래서 네.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저희 쫄지 말고 투자라가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관심이 계시면 팟캐스트 그리고 팟캐스트, 유튜브, 구글 사운드 클라우드, 팟빵에서 쫄투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저희가 5년 짜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마블80 1층에서 1층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순서 모시게 됐는데요. 제목이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 간답니다. 예, 두 분 본인 소개와 네. 또 하시는 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라커의 안치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머니라커는 중국에서 잔금하면 포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 네, 저는 인터파크에서 피처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하고요. 피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VR의 일반적인 디바이스나 디스플레이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옷을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착용을 한 것처럼 이제 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커머스형 서비스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을 성취하셨는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기업이 게임 사업을 제외하고 중국에 나가서 IT 기업이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례가 굉장히 희박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두 회사가 이루신 부분이 굉장히 월등하게 굉장히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다운로드가 되고 사용되고 매출이 그러니까 회사가 중국에서 설립된 중국 회사인 네, 거죠. 저희 법적인.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예. 회사고 그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7천만 이상 되고 7천만. 요즘 DAU는 500만 정도 유지되고 500만. 있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저 잠금하면. 네, 잔금화면에서 이제 처음에는 리워드 시장으로 시작을 했고, 리워드라 하면 잔금화면에서 이제 광고나 컨텐츠를 보고 이제 거기 누적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주면 거기로 이제 물건 구매나 현금 교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좀 이제 2013년, 14년 모바일 시장이랑 2016년 모바일 시장이 달라서 현재는 좀 저희가 포탈로서 업그레이드 돼서 각종 API를 연동해서 잔금화면에서 기사를 보고 기사 큐레이션을 해주고 오토 서비스로 하고 택시를 부르고 모든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 잔금화면에서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로 지금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미디어 쪽으로 잠금하면 서비스가 진화는 있지만 API 연동해서 앱을 설치한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중국이 좀 앞서가고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인가요? 네, 중국이 같은 이제 서비스라도? 슈퍼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중국은 앱 하나 받으면 그 앱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위챗에서도 위챗 하나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택시 부르고 충전하고 공과금 내고 집값 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앱 하나만 받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미디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페이먼트도 다 연동이 돼 있는데 우리 포탈에서 이제 포탈로 해서 API를 연동해서 중국 지금 저희랑 협업되어 있는데 60개 업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API 연동해서 바로 저희 앱에서 모든 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머니라커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랭킹을 굳이 매긴다면 몇 등 정도 하고 있나요? 네, 1위입니다. 네, 네. 네. 1위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쿨하게 하면서 근데 고개를 못 드시네요. 네, 네. 네.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땅바닥만 보시고. 대표한테 네. 혼납니다. 네, 네. 아니, 머니라커는 그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아예 처음부터 중국에서 런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파크 비추이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잖아요, 인터파크가.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중국 진출한 케이스인데. 네, 저희는 뭐 HQ가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고 네. 그 이제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 상해법인 쪽 원래 있던 저희의 그 상해법인 통해서 이제 앱 등록을 한 것 이외에는 모든 서비스는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런칭을 한 것도 중국이 메인 타겟 국가였긴 했지만 그 글로벌 시장의 중에 하나로 지정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크게 뭐 중국을 1순위로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네. 런칭을 하고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한 가지만 중국에 이제 앱마켓이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양분별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 네. 구글의 뭐라고 앱스토어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장들이 쫙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많은 스토어들이 있고 그 스토어들 중에서 저희는 이제 5개의 그 스토어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360, 텐센트, 그다음에 그 샤오미 쪽,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쪽에서 갖고 있는 그 마켓들도 진행을 했었고 그 5대 마켓 중심으로 저희가 런칭을 했었고요. 그걸로 1차적으로 50만을 다운로드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마케팅까지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 중국 그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와 마케팅에서 좀 한국과 다르게 차별화됐던 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현지 서비스들의 경쟁이 이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전까지 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그 앱스토어 런칭을 했을 때 그 오픈 일주일 정도는 그 앱스토어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앱이라고 지정이 되면 보너스 개념으로 해서 그 무료로 다운로드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상단을 노출해주거나 이제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지 샤오미 쪽에서 추천 앱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가요? 정확한 현황은 다운로드, 저희가 MAU, DAU 그 1.0 서비스가 작년에 이제 런칭이 됐었고 2.0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은 그게 뭐 서비스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 그냥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2.0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서 많은 다운로드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진 않아서 지금은 누적으로 한 100만 정도 다운로드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적 100만 회 그리고 DAU나 MAU는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그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어쨌든 비슷한 계열의 어떤 유틸리티 서비스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우위에 있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제휴들도 많이 이제 들어왔었고요. 어쨌든 중국 시장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의를 저희가 사실은 거절을 했고 지금은 약간 아쉬운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 완성도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1차적인 목표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절을 후회하고 계시는 우리 예. 네. 그런 프로포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안 이사님 혹시 투자라든가 머니락커는 투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좀 중국에서도 밝혀주세요. 좀 예. 받으셨나요? 네, 중국에서도 많이 받고 저희 중국 위주로 받았습니다. 토탈 최근에 무게로 얼마 정도까지 받으셨어요? 그건 구체적인 수치는 좀 대충 한 2천만 불 전후로 받았습니다. 예, 2천만 불, 예. 한 200억 정도 200억 네, 넘게 네, 받으셨고 오. 또 중국에서 벤처캐피탈에서 받으시는 건 조금 밝혀주실 수 있나요? 뭐 중국에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받으셨고 저희가 그때 2014년에 한번 이제 터졌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서비스가 터졌어요. 네, 서비스가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정말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찾아왔어요. 저희를. 아, 네. 네. 근데 그때 너무 저희가 거만했죠. 네네. 네. 아, 아까 후회하신다는데 저는 진짜 잠도 안 와요. 막 그 생각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 네. 네. 아, 그래서 네네. 좋은 투자도 많이 받았고 좋은 투자자들도 메이저 투자자들도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국 상해 기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회사가 어떻게 설립됐고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이제 복단대 학교 이제 동기들끼리 설립을 했어요. 저는 복단대 출신은 아닌데요. 저희 대표님이랑 한국인 중국인 섞여 있는 건가요? 저희 지금 회사가 150명 이상 되는데 한국인은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약간 뭐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중국 직원들과 같이 중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 그 동기들끼리 위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끈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스타트업들은 뭐 이렇게 서로 필요 관계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금방 집에 가는데 저희는 같이 살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남았어요. 네네네. 그게 성공의 주요한 요소였거든요. 갈 데가 없었던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잠금하면 서비스는 한국이 거의 처음 만들고 이렇게 앞서가면서 주도를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캐시 슬라이드든 이게 아, 나왔을 때 허니스크리드 나왔을 때 그걸 벤치마크에서 빨리 만들어서 현주화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아니 되는 거죠?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 앱을 만들게 된 게 이 잠금화면이란 게 정말 옛날부터 있던 서비스예요. 모바일 이전에 컴퓨터에서도 있었던 서비스거든요. 저희는 거기서 많이 착안을 했고요. 그때 한국 와서 그때 중국은 그 시절에 이제 정말 앱 시장이 열리던 시절이었어요.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래도 잘 되는 시절이었어요. 기회가 더 많던 시절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희는 한국에 와서 애니팡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애니팡을 하는 걸 보고서 저런 서비스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구글을 다니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중국 구글을 그 친구가 야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 같이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저희 머니라커였습니다. 뭘 해도 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네요. 근데 저희도 뭐래도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거의 망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중국에서 두 분들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혹시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런 것을 피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 안 이사님부터. 예. 아까 그 투자 받은 거 후회하시는 거 말고 네네. 네. 거절한 거 후회한 거. 가까이 대고. 네.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네. 혹시 이런 거는 피하거나 네네. 이때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번 망했다고 하는 거 저희가 1년 넘는 동안 거의 성과를 못 이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을 까먹고 아무것도 못 이뤘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회의란 걸 하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왜 될 수 있냐, 딱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그랬을 때 저희는 지혜수 어정치안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게 뭔가요? 뭐예요? 지혜수 어정치안이 그냥 저희는 그때 리워드 쪽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잠금하면 해지하면은 돈을 번다. 잠금하면 해지하면 돈을 번다. 이게 이 셀링 포인트를 캐치프레이즈를 잡고 여기에 맞춰서 UI, UX를 다 바꾸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두 번째 이 돈을 뭘 살 수 있는지, 알리페이 현금 교환이 뭐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받는 네. 보상을 직관적으로 완전히 바꿔줬는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좀 더 직관적인 중국 유저를 길들이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버티컬하게 가는 게 조금 더 저희가 그랬으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반응도 빠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들도 너무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직관적으로.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 네. 일단 중국 시장이나 그 사용자들의 그 속성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일단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런칭을 할 때 어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완성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어떤 런칭이나 이런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테스트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런칭을 중국에서 1차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2차 버전이 사실은 저희가 원래 완성하는 그 컨셉 전체 풀 버전인데 그 1차 버전에서 그 한번 반응이 왔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빨리 그 풀 버전을 런칭하지 않고 시간을 이제 지나갔었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보지 않는 이탈이 좀 심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어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용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료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기회로 저희가 다시 바꿨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어떤 그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네. 최근에 뭐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은 좀 위기라고 보고 있잖아요. 중국 진출하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좀 와닿나요? 이게 그런 압박이나 뭐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세요? 그 밖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보던 것과 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보는 시장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누구나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국민 위주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리고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열어줬다가 또 혹은 다시 또 막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이사님께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특히 이런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관련한 기업들의 생태계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면에서 중국이 좀 뭐랄까 앞서 있는 면이 어떤 면이 있고 또 중국의 또 약점이 뭐가 있을 거고 이렇게 서로 좀 비교를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좀 전제를 드리면 제가 한국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중국을 말씀드리면은 되게 조금 빠르다는 측면은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서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몇 개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펀딩을 받았고. 라이브 커머스가 정확히 뭐죠?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홈쇼핑. 개인 홈쇼핑이 이제 모바일로 네.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직구 형식으로도 하고 해외에서 이 제품을 실제로 보여주고 중국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가품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커머스에서. 네. 그래서 이 모델이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왜냐면 이거를 큰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 런칭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타오바오가 기적같이 빨리 하더라고요. 타오바오도 지금 하고 티몰도 하고 그러니까 알리바바 계열사 다 하고 있고 뭐 VIP나 뭐 G메일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빠르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너무 빠르고 그런 그게 조금 중국 시장은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빠르다. 예. 그 혹시 그 성장을 하면서 설립 후에 엑셀러레이터나 주변에 도움을 받으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저희는 펀딩 말고는 딱히 스스로 다 해서 없습니다. 그 SNS도 엄청 많이 생겼다라고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분위기 좀 아시는 거 좀 있으면 혹시라도. 워낙 뭐 장려를 하는 정책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경쟁력이 없으면은 그분들도 쳐다도 안 보고요. 결국에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참고로 드리면 제가 작년 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엑셀러레이터가 몇 개나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1,200개가 정도 있을 거라고. 베이징에 300개, 뭐 상해에 300개, 셴젠에 300개, 그다음에 청두에 300개 이렇게 해서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거짓말이겠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한국 벤처캐피탈이 총 투자한 회사 개수가 900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네.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우리나라의 기업 수가 900개였거든요. 근데 중국에 엑셀러레이터가 1,200개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뻥이 심하네 그랬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1,200개가 아니라 한 2,000~3,000개가 되는 느낌이에요. 뭐 동네마다 너무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지자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까 말한 우리가 일선도시라고 그러는데 일선도시뿐만 아니라 2, 3선도시까지 엑셀러레이터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투자하는 개수가 이제 1,000개가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 1,000몇 개 될 텐데 중국에는 엑셀러레이터가 한 2, 3,000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중국 진출하려는 뭐 후배 스타트업이나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뭐 중국 진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먼저 진출하신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중국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옛날에 뭐 어떤 조선시대에 모역을 했다든지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 중에 일화로 보면 이제 고려 인삼을 가지고 뭐 청나라에 팔러 갔는데 그 청나라에서 담합을 해서 불매운동을 해서 그 인삼을 다시 가져올 상황이었.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네. 역사적으로. 네, 그랬는데 뭐 3,000근을 가지러 갔는데 가지고 갔더니 불매운동을 해서 다 못 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그 인삼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삼을 이제 더 못 살 것을 걱정을 해서 그 인삼의 10배 가격으로 그 인삼 가격을 높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넓고 그 안에서도 그 사용자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두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제 스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상위 그룹을 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어쨌든 뭐 2선, 3선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이제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육성 사업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쪽과 사실 연계를 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것도 저희로서는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이제 빨리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머니라커. 삼성 네. 도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라고 보시는 거죠. 머니라커는 예, 많은 기업들이 우리 머니라커를 또 같은 모델로 성공하고 싶은 그렇죠. 여러 회사들이 네. 스타트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제가 할 말은 저희도 일단 제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의 연장인데요. 제품이 저는 저희 이제 중국 진출할 때 여쭤보시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인 설립, 뭐 투자, 뭐 마케팅, 진입 전략 뭐 이런 것들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제품과 제품 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포션을 봤을 때 제품이 저희는 51%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인데 오셔서 저희랑 제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이 제품이 중국에 네. 대해서 뭐 어떻게 근데 뭐 맨날 어디가 잠깐만요. 사실 이분들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한국에 있는 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너무 그 약간은 낮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 제품이 최고기 때문에 중국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선입관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죠. 예,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만 좋으면은 다 뭐 법인 설립이며 투자며 뭐 합작업이며 뭐 마케팅이며 이런 건 다 해결되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에 좀 더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왔다가 중국 시장 가볍게 보시니까 와서 그냥
잽 날리고 뭐 터지면 대박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세요. 3개월,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냥 가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 성과를 내는 거는 저희가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버텼던 거, 그래서 불화할 곳이 없어서 집에서 버텨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국 시장에 사명이 있고 제품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중국 시장에서 좀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퀄리티를 높이고 버텨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